네, 이번에는 재난안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윤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밤 11시부터 저희 KBS와 함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쏠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풍 쏠릭이 이제 전성기는 좀 지난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달리 네. 지금 상당히 그 강풍의 그 풍속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내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예. 어제 낮 시간만 해도 강풍이 이제 한 초속 40m까지 예.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초속 한 24m 정도 그 정도로 약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성기는 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시속 4km로 해가지고 네. 거의 멈춰있던 상태도 있었습니다. 예. 내륙에 상륙하기 전에. 그렇지만 지금은 시속 한 24km 그 정도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성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네. 오늘 12시, 그러니까 정오가 되겠죠. 예. 12시가 지나고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주의를 안심할 수는 계속 없는 상황이고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풍속은 높을수록 위험한 거지만 사실 이동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예, 우리나라에 빨리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빨리 빠져나가면 네. 피해도 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면 강도는 이제 앞으로 점점 약해진다고 점점 약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항상 그 주의는 예. 계속 기울여야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쏠릭이 무려 12시간에 걸쳐서 한반도에 이제 머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사례인가요? 보통 그 내륙에 상륙한 후에는 네. 보통 그 이동 속도가 네. 시속 30km 이상인 게 거의 대부분의 태풍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태풍이 이동 그 방향이 거의 이제 수평으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가로 방향으로는 한 약 300km 정도로 보고요. 네.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한 400km 정도로 보시면은 그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 체류하는 그 시간은 좀 더 길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 쏠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체류하는 그런 태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태풍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좀 네. 이례적인 태풍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역이 지금 태풍주의보, 경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태풍이라고 명명을 하는 그 기준은 그 풍속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풍속이 초속 17m/s, 네. 그러니까 초속 17m가 되면은 태풍으로 이제 명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태풍.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초속 17m부터 23m까지가 네. 그 약한 태풍. 그다음 중형 태풍은 33m까지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태풍으로 명명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기상 그 특보 중에 강풍특보가 있고요. 예. 호우특보가 있고 해일특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풍, 호우, 태풍, 네. 해일특보 중에 주의보 단계로 가든지 예. 아니면은 경보 단계로 가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게 바로 태풍주의보, 예. 태풍경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마론이 일본 쪽에서 올라오면서 네. 쏠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후지와라 효과라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후지와라는 일본 그 교수가 기상학자가 네.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예.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네. 서로 이제 간섭 현상을 보여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거리가 약 한 1000km에서 1500km 정도 네. 그 사이가 유지가 될 때 서로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영향을 주는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경우의 수를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 서로 합쳐진다서 네. 더 크게 발달하거나 아니면 한쪽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이게 이동 속도가 갑자기 늦춰지면서 다른 태풍을 쫓아간다거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솔릭과 시마론의 상관관계, 함수관계는 현재로서는 뭐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경로가 바뀔지는 예측을 못하는데 지금 내륙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 뭐 더 가깝게 만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회부 기자 시절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 그 매미 때인가요, 루사 때인가? 2003년이 매미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마산 쪽으로 해일이 덮치고 뭐 이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태풍은 뭐 아직까지 해일 관련 소식은 없어요.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 25일부터 28일까지가 그 대족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간조, 만조, 그러니까 밀물, 썰물 중에서 밀물의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이 대족이 이 경보를 좀 내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조 시기가 온 상태에서 이 저기압인 태풍이 같이 이제 내습을 하게 되면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수면을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보통 그 만조 수위보다도 더 높아지는 수위가 발생합니다. 거기다 이제 바람이 더해져서 이제 해일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서해안을 다 이제 지나가고 내륙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해일의 영향은 어느 정도 없다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쪽은 어떻습니까?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는 그쪽 그 만조 수위가 지금 위험한 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동해안 쪽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일은 결국 그 만조라든가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만조하고 이제 그 바람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해일은 없지만은 바람에 의해 가지고 풍랑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원래 바람이 좀 거세죠. 파도도 거세고. 알겠습니다. 태풍의 위험 요인하면 우리가 크게 바람과 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태풍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은 지금 뭐 제주도의 그 한라산 쪽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정도 비가 내렸지만은 지금 내륙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지적으로 200mm, 이제까지 200mm가 넘는 곳도 있긴 있지만은 비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 이제 강풍 피해가 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호우 중에도 특히 위험한 게 사실은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요령도 한번 짚어볼까요? 국지성 집중호우를 사전에 이제 미리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게릴라성 호우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고 게릴라성은 말 그대로 이제 별칭이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하니까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산간 계곡 같은 경우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면 바로 피해하고 직결됩니다. 그 산간 계곡에 야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산 그 위쪽에서 비가 오고 이 산 아래쪽에서는 비가 안 오는 상태 그런 상태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 위에서 비가 내렸던 그 물이 한 뭐 몇 분만 내려도 이 아래쪽에서는 거의 그냥 뭐 쓸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갑자기 물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 도심지나 아니면은 그런 하천변에서도 그렇게 물이 갑자기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태풍에는 뭐 부디 물과 관련된 피해는 더 이상 접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좀 성급한 판단일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된 바로는 아직까지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하천의 제방이 이렇게 유실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은 아직 접수는 안 됐는데요. 한 6시 이후에 다시 집계가 되면은 또 접수가 될지는 아직 좀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의 김윤태 실장님이었습니다.